안녕하세요. 노부장입니다. 페르세이드에 대한 동영상을 몇 개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내비게이션에 대한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죠. 그 이후로도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되면서 변경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동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들만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그 이외의 부분도 간략하게는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일반적인 3분할 화면입니다. 좌상단에 보시면 메뉴 버튼이 있는데요. 메뉴 버튼부터 한번 눌러보죠. 메뉴가 3개가 보이는데 예전에는 이 메뉴가 4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홈 메뉴라 그래가지고 그 메뉴는 지금 사라졌어요. 그래서 3가지만 보이게 됐는데 홈 메뉴는 어떤 거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3분할 화면으로 보이는데 홈 메뉴에서는 이 밑에 분할을 하나 더 해가지고 몇 가지 정도 바로가기랄까 뭐 그런 아이콘들이 나와 있는 화면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화면의 조작에 대해서는 크게 바뀐 건 없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눌러서 홈 위젯 편집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메뉴에서 홈 위젯 편집을 눌러서 들어가실 수가 있죠. 여기서도 지금 날씨와 라디오, 지도는 디폴트로 선정이 되어 있고 옆에 스포츠와 후속 대화 그리고 시계가 별도로 위젯이 있어서 이렇게 길게 누른 후에 위젯을 교환해 줄 수 있습니다. 스포츠 같이 볼까요? 그래서 라디오와 이렇게 교환을 해주면 홈 메뉴로 가면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바뀌게 되죠. 다시 위젯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여기에는 예전에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위젯이 운행 정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이 차량의 가속, 감속, 그리고 평균 연비라든가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나타내주는 창이 있었습니다. 그 창이 왜 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요긴하게 쓰던 그런 기능이었는데 사라졌습니다. 자, 다시 원위치 시키고요. 스포츠라든가 시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전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좌측으로 슬라이드를 시키면 메뉴가 나타나죠. 메뉴에서도 지도와 검색 경로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전화도 특이사항이 없으니까 생략하도록 하죠. 이전에 동영상에서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볼륨 링크를 들어가시면 이거는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근데 내 차 위치를 공유하려면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자, 시동을 걸었고요. 들어가시면 받는 사람에는 번호를 입력하셔서 제 위치를 보내줄 수도 있고 혹은 지금 블루링크로 연결된 후에 연락처를 다운받으셨으면 여기서 연락처를 눌러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그 사생활적인 문제로 전화번호를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공유를 안 했고요. 그래서 목적지는 이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미리 목적지를 정하셔야 돼요.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를 정하신 후에 받는 사람을 정하시고 메시지는 여기 있는 메시지 같은 것들을 뭐 내 차의 현재 위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송을 시켜주면은 상대방 핸드폰으로 이 차가 문자 메시지를 날려줍니다. 문자 메시지는 가능한 부분이 이런 블루링커는 유심칩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유심칩이 차량에도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포츠라든가 날씨는 특이사항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차량 진단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차량에 진단을 해서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블루링크 설정은 이 블루링크를 가입하셨으면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으니까 크게 손보실 일이 없고요. DMB하고 라디오는 제껴두고 미디어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연의 소리는 이게 아마 그 몇 번째 전에
뭐 당장 요번에 업데이트된 건 아니고요. 아마 작년쯤에 업데이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비 오는 소리라든가 벽난로 소리, 파도 소리 이런 음량들을 넣어놔서 뭐 일종의 ASMR처럼 들을 수 있는 기능인데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USB 비디오는 비디오 보는 기능이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도 몇 번 동영상으로 제가 만들었죠. 이전 동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후속 대화는 뒷자리와 연결해서 스피커를 연결해 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후속 취침은 앞에는 스피커가 나오고 뒤에는 사람들이 잘 수 있도록 조용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후속 공조 조작은 뒷자리에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공조기를 다루는 것이고요. 카투홈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웹 매뉴얼, 즐겨찾기, 애플 카플레이 이런 것들은 다 기존에 썼던 내용들이고요. 음성 메모도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깐만 이 기능은 테스트를 해드리면 지금 시동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핸들에 음성 인식 버튼을 누르면 네, 말씀하세요. 음성 메모, 녹음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 기능은 유튜브에서 음성 메모 기능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테스트로 작동을 시켜보고 있습니다. 시작은 음성 인식 버튼 핸들에 있는 그 버튼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칠 때는 핸들에 있는 전화 끊는 버튼 그 버튼으로 끊습니다. 이 기능을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하면서 굉장히 아이디어가 가끔 나오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때마다 차를 세우고 뭐 메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음성 메모가 꽤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기서 설명 안 한 게 있죠. 카투홈하고 라디오를 빼먹었어요. 이 부분은 변경사항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자 여기서 일단 설정으로 가시면 못 보던 기능이 하나가 섞여 있습니다. 차량 내비게이션 사운드 이런 것들은 예전에 다 설명을 해드렸죠. 기기 연결도 안드로이드 오토하고 미러링크 설명하면서 다른 동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버튼 다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사용자 프로필은 새로 나온 버튼이라서 사용해 말씀드린 적이 없죠. 사용자 프로필은 뭐냐? 세 사람의 프로필을 기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1번, 운전자 2번, 그리고 게스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것들은 이제 어떻게 쓰냐 그러면은 자, 사용자 프로필에 가시면 저는 지금 너부장이라고 지금 위에 보이죠? 이게 지금 사용자가 제가 이름을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너부장님으로 로그인 되어 있습니다. 나오죠? 자, 홈 메뉴를 눌러가지고 메뉴 보시면 메뉴 왼쪽에 동그란 사진이 하나 보이죠? 이게 사용자 프로필입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사용자 프로필 설정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지금 너부장을 한번 눌러보죠. 운전자 1인데 이름이 지금 너부장으로 되어 있죠. 비밀번호 설정하지 않고 프로필 이미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지도. 그리고 블루링크 계정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필은 개별적으로 블루링크 연동을 다 시킬 수가 있고요. 블루투스 기기 연동은 지금 없는데 들어가 보시면 갤럭시 A90 제가 쓰는 스마트폰 연동을 시켜주겠습니다. 나오죠. 그리고 사용자 계정 초기화가 있고요. 이 기능은 뭐 때문에 쓰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라디오 주파수 같은 것들을 개별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겠죠. 다른 사용자하고 차량은 공유하지만 각종 세팅 값들 그리고 환경 설정 값들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에 관련된 어떤 등록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향후로도 현대차나 뭐 현기차니까 현대 기아차에서는 이런 프로필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세팅 값들을 달리 가져갈 수 있도록 설정을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기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세팅해 놓은 것을 보면은 좀 그러니까 자 다시 설정으로 가서 사용자 프로필로 간 후에 사용자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운전자 2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운전자 2로 바꿔보죠. 자, 동의함 눌러주고 초기 설정 시작합니다. 한국어 바꿀 수 있도록 한번 영문으로 바꿔볼까요? 자 영문 넥스트
저는 쿼티 자판을 선호하는데, 쿼티 자판이란 일반적으로 PC에서 쓰는 그런 자판이죠. 두 번째 ABCD는 자음 순으로, 저게 이제 한글로 바뀔 때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10키가 잡혀 있는데 10키는 숫자 키고, 이게 한글로 잡혔을 때는 스마트폰에서 쓰는 천지인 자판이 들어갑니다. 쿼티 자판으로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사용자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냥 유저로 놓을게요. 한글로 보여드릴 걸 그랬나? 지금 이 내용들은 제가 영문으로 선택을 해서 이렇지, 그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한글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2D 헤드업은 자동차가 가는 방향이 항상 북쪽으로 고정되어 있고 지도가 회전합니다. 두 번째 2D 노스업은, 이거는 이제 북쪽이 고정되어 있고 차량의 방향이 변하죠. 세 번째는 버드뷰인데, 저 버드뷰는 2D 헤드업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가는 방향이 북쪽으로 고정된 상태인데 건물만 3D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블루링크 어카운트를 설정하게 됐는데, 제 블루링크 어카운트는 운전자 1에 연동을 시켰으니까 여기서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OK를 눌러주면 날짜 같은 것들이 다 영문으로 나오고 있죠. 지도도 영문으로 나오고 있으며 메뉴도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도 보시면은 다 영문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프로필을 나누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자, 프로필을 바꿔보겠습니다. 체인지 유저, 너부장. 메뉴가 한글로 돌아왔죠. 그리고 날씨도 다 한글로 바뀌었고 내비게이션도 한글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용자 프로파일로 두 가지의 세팅 값을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라디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라디오를 조금 바꿔볼까요? 자, 그러면은 아까 프로필로 가서 설정에, 사용자 프로필에 사용자를, 지금 보시면은 사용자 바꿨더니만은 이런 메뉴도 싹 바뀌었습니다. 영문으로. 유저 프로파일에서 계정을 초기화하겠습니다. 자, 이제 게스트로 넘어갔는데 다시 운전자 2로 가서 랭귀지를 한국어로 바꿔주고, 자, 금방 건너뛰었죠. 지금 이 기능을 다시 이렇게 한글로 돌린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라디오 설정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라디오로 가시면, 자, 소리는 지금 줄여놓고요. 자, 기본적으로 방송 몇 개가 잡혀는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들은 지금 잡혀있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해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해지해줄 땐 어떻게 하느냐, 누르고 별표를 없애줘요. 이것도 누르고 별표를 없애주고 하나씩 없어지죠. 그리고 등록을 시킬 때는 스캔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등록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별표를 눌러주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한번 등록을 한 다음에는 스캔을 다시 눌러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패스하겠다. 그럼 가만 기다리시면 패스가 됩니다. 이것도 패스하겠다. 이건 넣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방송들을 기억을 시킬 수 있는데, 이게 또 사용자 프로파일 따라 가지고 등록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한글 영문으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 출퇴근 시에는 항상 시사 프로만 듣거든요. 그때는 핸들에 있는 버튼으로 이 주파수를 조작할 수는 있는데 방송이 많으면 헷갈리니까 딱 3개만 등록을 해놓고 번갈아 가면서 듣고, 그 이외의 때에는
뭐 음악 방송 같은 것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이제 사용자 2번 같은 걸 해가지고 다른 음악 방송을 이제 여기다 기억을 시켜놨다가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고요. 다시 메뉴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기존에 있던 기능들은 다 예전에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 기능들이 변경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스킵했고요. 사용상에 변경사항이 있는 부분들 위주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은 설명 안 한 게 하나 더 있네요. 카투홈이라고 있습니다. 이 카투홈은 뭐냐 그러면 눌러볼게요. 볼루링크 계정을 연동을 해야 합니다. 그럼 계정 연동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운전자 2니까 연동이 안 돼 있죠. 자, 운전자 1으로 너부장으로 다시 가고요. 자, 뭐 소리가 나면 좀 그러니까 줄이고. 카투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카투홈. 이게 뭐냐 그러면 IoT 기기하고 연동 기능이에요. 독자적으로 현대 기아차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SKT라든가 KT 같은 통신 사업자들은 통신을 통해서 집안에 있는 전자기기들을 운용할 수 있는 뭐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설정 값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IoT, 사물 인터넷 기능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 기능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제가 KT 사용자다 보니까 뭐 기가진을 통해 가지고 집에 있는 보일러를 켠다든지 에어컨을 켠다든지 혹은 전등을 끈다든지 뭐 이런 기능들을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기능들을 통신 사업자하고 연결을 시켜서 블루링크하고 연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퇴근하면서 이게 음성 인식을 통해 가지고 이 카톡 서비스를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음성 인식을 통해 가지고 뭐 에어컨을 켜 놓으라든지 뭐 보일러를 켜 놓으라든지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은 따뜻해져 있거나 시원해져 있거나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런 서비스인데 첫째는 제가 통신사업자에 IoT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두 번째로 제가 무슨 어떤 내용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개념적인 부분이 그렇다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네요. 여기 나와 있는 전체 기기 밑에 조명, 공조, 안전, 가전기기 이런 부분들이 다 IoT 기기가 등록이 됐을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 그런 메뉴들입니다. 자꾸 이런 기능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새로 어떤 기능이 추가되면 그때 다시 동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